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CCTV 기자와 장시간 동안 인터뷰를 갖고 현재 국제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다의 만큼 양이 방다지는 않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그는 우선 규칙 기반 질서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주장하는 규칙 기반 질서는 위장된 신식민주의라면서 워싱턴은 그러한 규칙이 무엇인지 사례별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라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식민지 종주국 세력들이 남의 나라에 계몽과 문명의 혜택을 가져다 줬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외주의는 역사의 식민주의자처럼 나머지 세계를 이루 사람들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극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과정이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누군가는 속도를 늦추려 시도하겠지만 다극화의 생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릭스의 6개 신규 회원국이 포함되면서 서방의 G7을 경제적으로 능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불신도 표명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간 협정 탈퇴에서 보듯 미국은 정치적 변덕에 따라 이전의 협정을 파기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1991년 당시 미국 행정부로부터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후 나토는 5차례나 더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믿고 합의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2008년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만들겠다는 나토의 언질부터 2014년 키예프의 무장 쿠데타, 돈바스 분쟁 등 적대 행위의 역사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집단 사방인 키예프를 압박해 휴전 조안을 파기한 예도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6월 이후 시작한 키예프의 반격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막대한 손실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1대8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분쟁 해결을 원하며 중국의 제안이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키예프 당국이 러시아와의 화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은 우크라이나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시진핑과의 우정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을 디테일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냉철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신뢰를 높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가버넌스 접근 방식이 국제 무대에서 과시하기 위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뜨내기와는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국의 제안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제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평화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외교부는 12개 평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를 환영했지만 서방은 러시아가 2014년 이전 국경으로 물러날 것과 배상금 지불, 책임자의 전범 단죄 등을 요구하는 키예프 자체의 평화 공식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팩트에 대해 한국인들은 못마땅하겠지만 이는 현실입니다. 러중 간의 이런 공고한 파트너십은 미국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양국은 철저하게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앙금이시니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다시 서로 싸울 것이라는 생각은 현 시점에서는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합니다. 국제관계는 있는 그대로를 냉정히 봐야 합니다. 중국은 나쁘니 그들과 가까워진 러시아도 나쁘다. 나아가 넓게 봐서 G7과 대항하는 브릭스도 나쁘다. 반미로 돌아선 나라들은 불의의 편이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도 나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의는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대 국가는 더 이상 홈리스가 아니며 팔레스타인도 국가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위는 중국은 계속해서 국제법, 평화,
정의의 편에 설 것이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민간인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베이징에서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수장과 만나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꿈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은 역사적 부당함을 바로잡지 못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도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유대인은 더 이상 세상에서 노숙자가 아닌데 팔레스타인 민족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으로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전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본다면서 민간인의 안전보장과 인도주의적 구원, 지원 통로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분쟁의 해법은 양국제 솔루션과 팔레스타인의 독립이라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